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었죠. 이에 전북 가야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92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53개의 발굴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 소식 장소라 기자입니다. 양호남 화합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야가 재조명되면서 전북 가야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에만 9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7개 시군 전북가야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북가야 유적은 고분, 제철 유적, 봉수, 산성 등 모두 690개가 발굴 및 정비 등의 대상입니다. 전북가야는 장수가야와 남원가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가야의 핵심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말 전북 남원의 두랑리, 유곡리, 가야,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봉수대 68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가야를 향하고 있어 학계는 장수가야를 전북가야의 도성이 있었던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문화유산과 심수영 주무관은 전북가야 복원에 최선을 다해 전북가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시민소통공간과 원도심 부흥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데요.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범시민 참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350명으로 구성하였고 시민과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거쳐 일반화 조속 추진과 옹벽, 방음벽 철거 등 많은 의견을 시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나온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재선 의지를 밝힌 정원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이 지난 8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민평당이 전북과 호남 민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입당 동기를 밝혔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정원율 전북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이 8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은 이날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입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땅은 민주화, 민생, 평화와 개혁을 실현할 유일한 정당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박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라도 전북 도민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면서 전북과 호남의 발전을 책임질 정당입니다. 이들은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익산과 군산시장으로 각각 출마하며 정 시장은 도내 현직 단체장 중에서 유일한 민주평화당 소속이 됐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충북 청주 내수읍 초정리 일대의 세종대왕 행궁 조성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9일 초정문화공원 일대에서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1444년 세종대왕이 100일 넘게 초정에 머물렀다는 기록에 따른 행궁은 모두 2,000제곱미터 규모의 편전과 지편전, 수락관 등이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155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이듬해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 곳곳에 진입하며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은커녕 지역 자본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마트 등을 앞세워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자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환원커녕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업체별 지역 기여도 현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이달 안으로 지역 유통상생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기여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en 김경모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인과 장애인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맞춤형 단독 공공임대주택 건립인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순환형 공공모듈러 단독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23억 원을 투입해 LH가 20평호의 집을 지을 계획이라며 주택의 규모는 가구원 수에 맞도록 30제곱미터 내외의 맞춤형 1층 단독주택으로 방과 주방 겸 거실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또는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주거 환경 생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남원시가 주촌천 생태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남원 지역의 대표 하천인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노암동 롯데슈퍼에서 어연 목기단지에 이르는 주촌천 3.45km에 오염 체정물 준설, 친환경 호환 정비, 콘크리트볼을 철거해 생태하천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주촌천과 한파천 일원에 국비 4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친수 공간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해 3월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맡고 있는 익산지방 국토청의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익산구토청 하천계획 담당자는 5월 정도 지방하천 심의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정도 지방하천 심의가 나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6월 정도, 7월 정도에는 고시가 가능하거든요. 남원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re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시감자나 채소 종자 등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 불법 종자의 유통 근절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관내 8개 시군의 주요 업체와 총 455개소 판매상을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점검,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중점 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 여부나 품종의 생산 수입, 판매 신고 여부 등입니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복지보조금 감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복지재정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데요. 또 정관 변경 사항과 시설 및 법인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규정 등을 추가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요. 우수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미투 운동 뉴스를 보면서 혹시 내가 별뜻 없이 던진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다면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가 직장생활 중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과 판단력을 체크해 점수로 보여주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운영합니다. 이 어플은 성희롱 판단력 점검 20문항과 성인지 감수성 점검 20문항 등 총 40문항의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졌는데요. 체크가 모두 끝나면 결과값이 점수로 표시되고요. 각 질문에 대한 상세 설명이 더해져 성희롱 판단력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등록번호 체계 개편과 병행하면서 디자인 도입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의견 수렴은 새로운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등에 대해 진행되고 국토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 상부기도에 특정 마이크로바이옴이 폐 기능에 영향을 주며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차이가 소아 천식의 임상 증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환경 내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 및 유전자 총체를 의미하며 이 군집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내는 특성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상기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소아 천식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이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천식 예후, 예측 지표 및 마이크로바이옴 역할 교정 등의 중재를 통한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